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용산에 대해서 기본을 배워보는 시간, 용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처음엔 국제업무지구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산이 워낙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많은 요소들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용산을 공부할 때 어떤 툴이 필요한지 좀 소개를 드리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시는 일본의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자료들을 열어놨는데, 용산의 호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아시는 박병찬님의 부동산 부자병법 들어가시면 용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자료가 나오고요. 그 자료를 일단 받아놨는데, 그거랑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그 자료를 좀 설명하신 트리건님, 용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시는 트리건님 자료도 있고요. 아까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서울시 2030 계획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서 거기서 도심권 용산구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산을 이제 공부할 때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야겠죠? 네, 생활권 계획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용산을 공부할 때 용산이 워낙 발전하는 규모가 거의 전체를 갈아엎는 듯한 개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국내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치환해서 상상을 하기가, 그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 자료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구글 지도가 좀 좋은데, 구글 지도에서 3D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어스를 좀 봤어요. 구글 어스인데, 구글 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에서 다음 지도를, 카카오맵인가요? 이제 카카오맵 받으셔서 그 기능 중에 보시면 3D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일단 용산에 대해서 좀 프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용산이 개발 호재 총괄도라고 지금 박병찬님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될 예정인,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변화될 지역들을 이제 표시해 놓으신 건데, 보시면 그 용산에 미군기지가 빠져나가서 용산 공원이 되고, 한남은 뉴타운이 되고, 그리고 유엔사 수성부 캠프킴은 팔려서 이제 상업지구랑 그 주거지구가 되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이쪽도 그 부영에서 땅을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들여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또 안 나와 있지만 용산역 앞쪽에 이제 지하에,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무슨 상가 형태로 그 큰 규모의 상가 같은 게 들어오고, 그 위에는 이제 공원 같은 게 또 들어오고,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현대차에서도 여기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빌딩을 지을 예정이고 합니다. 그리고 노들섬 같은 경우도 지금 9월까지 뭔가 음악을 주제로 한 어떤 공원 같은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려고 하고 있고요.
GTX AB가 이제 서울역에 들어오고, 용산은 GTX B가 들어오고, 그리고 용산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신분당선이 북부로 연장돼서 이제 고양시까지 가고, 공항철도도 지금은 서울역까지 가는데 용산역으로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하나 얘기 드리는 건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 호재의 다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역 쪽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 안산 쪽에는, 그리고 이제 시흥 쪽에는 신안산선이라는 게 뭔가 10년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호재 이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뭐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삼성에 지금 뭐 GBC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 건물 하나가 그 지역의 가장 큰 호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업무지구는 그런 빌딩이 더 여러 개 들어오는 케이스고, 현대차 그룹의 이 건물 하나도 그렇고, 캠프킴에 올라갈 상업지구도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호재인데 용산엔 그런 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 시장님이 개발 계획 자체를, 용산과 이제 여의도의 개발 계획 자체를 미루시긴 했지만 그 미룬 국제업무지구의 계획 말고도 다른 호재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분당선도 연장하고 있고, 뭐 GTX-A도 이제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 GTX-B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타 결과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용산공원은 연말까지 미군 기지 다 철수를 끝내고 이제 개발 들어갈 예정이고, 국제업무지구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 막 지금 5월까지 여기 있는 건물들 철거하거든요. 그리고 뉴타운도 진행 중이고, 뭐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지하에 개발하는 것과 이 위쪽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이미 다 조용조용 진행되고 있고, 노들섬 개발도 9월까지 진행 완료될 예정이고 합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용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말하질 않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이슈가 되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이제 이런 개발들은 제가 한 뭐 몇 년 투자는 안 했지만 느낀 게 정치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뭔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지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용조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이 그림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럼 이 중에 지금 벌써 한 8분이 지났는데 이 중에 국제업무지구만 좀 감을 잡아보려고 해요. 워낙 많은 그 개발 계획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좌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롯데랑 뭐 삼성이랑 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뭐 국제적인 그런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이 서부 이촌동까지 그 당시 시장님께서, 오세 시장님께서 이쪽까지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더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협상이 지연되고, 여기 그 강변북로를 타셔서 출퇴근하시거나 지나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막 그 페인트로 뭐 오 시장님이 뭐 집을 뺏어간다 뭐 하는 막 그런 페인트 칠도 막 했었고 한 그런 이력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아예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가봐서 잘 모르실 거고, 이 크기랑 그리고 이 지역의 현재 상태 같은 걸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고, 가보신 분들은 가봤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변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까?
라는 상상이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 이 앞쪽도 굉장히 지금 뭐 재개발 예정이어서 낙후된 지역이고 뭐 철도가 위로 지나가고 하거든요. 잠깐 그 철도가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지나가는지를 보면은 카카오 웹에서 한번 좀 봐보면 철도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나가죠. 여기가 지금 선로가 제가 듣기로 12개인가 한데, 한,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더 많네요. 많은 지역은 더 많아지는 이게 합쳐지는 게 있는데, 이런 굵은 철도가 지나가고, 이게 이제 쭉 강을 건너서 한강철교로 넘어가죠. 제가 알기로 여기 지나가는 철도 대수가 2분에 한 대인가 1분에 한 대인가 1분에도 몇 대인가 굉장히 2분인가 3분인가 한 대 지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량이 엄청 많아서 여기 뭐 KTX를 시작해서 1호선, 경의선 뭐 다 지나가죠. 경의선은 이쪽으로 꺾어서 이쪽으로 가고요.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완전 풀밭이에요. 밀림 같은 그런 풀밭인데 이런 지역에 여기 이제 그 펜스가 여기서부터 쭉 쳐져 있습니다. 쭉 쳐져 있어요. 이쪽으로 쳐져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펜스에 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랫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적인 이슈로 이제 좌초됐던 걸 아는 분들, 그리고 여기 투자를 그때 당시에 개발된다고 했을 때 당시에 들어왔던 분들,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요.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까? 저는 이제 그 예전 영상에서부터 상상력이 굉장히 그 투자인 필요하다.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곡 같은 경우도 논밭이었고 뭐 세곡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숲속에 막 있잖아요. 막 산속에 있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상암동 같은 경우도 뭐 매립지였고 한데 그런 곳들이 어떻게 변할까를 상상을 해보는데 영상을 일단 하나를 준비했고요. 그 일본의 로pongi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고 여기에 이제 개발 계획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곳이 로pongi였거든요. 전 로pong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텐 좀 좋은 기억이 있는데 로pongi가 어디냐면 구글 지도에서 먼저 한번 보면 로pongi 힐스란 게 있는 지역이에요. 로pongi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용산 투자는 제 스탠스는 이겁니다. 5년 내에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5년 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10년 내에도 끝날까를 고민하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한글로 쳐야겠네요. 힐즈 위키를 봐보면 여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 원주민분들의 땅을 매입해서 산 거라 그런데 90년대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공시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2000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에 개장했죠.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로pongi 힐스만 해도. 근데 그나마 로pongi 힐스보다
좀 희망적인 건 이 용산의 이 땅은 주인이 하나라는 거죠. 코레일이라는 주인이 딱 하나라는 거고, 여기 로pon기입니다. 로pon기 힐스고요. 로pon기 힐스를 구글 어스에서 한번 볼게요. 로pon기를 제가 찍어놨었는데 가보면 어지러우시겠네요. 여기가 로pon기 힐스입니다. 이 로pon기 힐스를 확대해서 보면 이래요. 요거로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진 기억은 제가 여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 어떤 아빠가 아이 유치원 가방 같은 걸 매주고 계셨는데, 여기쯤에서 아마 그런 그 아빠랑 아이랑 가족을 봤었는데, 굉장히 단지가 깔끔하고, 이 로pon기 힐스라는 거 바로 옆에 있고, 여기 맨션이거든요. 이제 맨션인데, 여기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가 군대 갔다 와서인가? 군대 갔다 와서 여행을 막 한창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중에는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했을 때 망설임이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투자한 그쪽 지역이 뭔가 종상향이 돼서 뭔가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pon기 힐스 같은 그런 건물이 있는 지역 바로 앞에,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용산에 공원도 들어오고 하는 지역에서 뭔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20년 보고서 투자한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0년 후면 제가 한 35이니까 6이니까 한 50대 60대 은퇴할 시점이 돼서 이런 쪽에서 살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주변에 공원도 있고 주변에 대형 몰도 있고, 그리고 병원 같은 것도 주변에 들어올 예정, 용산에 이제 나중에 병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병원도 들어올 예정이고, 뭐 사실 용산 자체가 지금 예전 계획상에 막 그 국제업무지구 앞쪽에 서부이촌동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교통도 좋고 교육은 모르지만 나 어차피 교육은 다 시킨 상태고 했을 때 그런 지역에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험이나 연금을 그렇게 맹신하지 않는데,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의 이제 돈으로 향후를 대비하는 건데, 이 가치가 향후까지 실제로 가치가 이어질까? 이런 거에 되게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건 없고, 여기에 이제 나의 향후에 연금을 대신할 그런 투자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이 뒤에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좀 이미지가 화질이 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다라고 합니다.
서부 이촌동까지 다 이제 개발이 돼서 막 이 앞쪽에 워터프론트, 그때 오 시장님이 좋아했던 워터프론트, 물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했었나 보네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보죠. 그러네요. 이 건물을 봤던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보면은 굉장히 이 후에 이제 보여드릴 로폰기 힐스랑 그리고 시부야 쪽 뭐 이런 쪽 모습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시부야 같은 경우는 시부야 같은 경우는 그 철도가 있어서 그 철도 위에 이제 뭐 용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그 환승센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백화점 같은 것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멘트를 하는 건 여기서 끝내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로폰기랑 시부야 쪽의 영상을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에 갈 때마다, 용산역 쪽에 갈 때마다 좀 느끼는데 요즘 이제 용산 근처도 약간 일본 로폰기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당장 투자할 돈이 없으셔도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용산 한번 주말엔 한번 나들이 가보시는 게 거기 이제 아이파크 몰도 있고 해서 영화 보기도 좋고 한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제 용산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